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3일 모리노모 뉴스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항공모함은 한국 최신 전투기의 함재기 모델 KF-21N 전모 밝힌 현지 업체입니다. 단숨에 접속 랭킹 1위에 올랐군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한 것도 모자라 항공모함 탑재 모델이 전시회에서 공개되자 일본 밀떡들이 크게 놀라고 있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2022년 9월 21일부터) 서울에서 한국 방위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안보 관련 전시회 DX 코리아가 열리고 있다. 출품자 중 하나인 한국 방위기업 카이가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항공모함 탑재기형을 최초로 전시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로 2022년 7월 19일에는 CJ 1호기가 첫 비행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투기 중 가장 새로운 기체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컨셉은 공군에서 운용하는 육상형이지만 최근 한국은 항공모함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이번 함재기형 모형 전시는 그에 호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스에 전시된 함재기 모형은 KF-21N으로 불리며 모형 세부 사항을 보면 함재기다운 특징이 곳곳에 보였다. 우선 주 날개 끝이 접이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함재기가 항모 내에서의 주기 공간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착함을 견딜 수 있도록 착 다리는 굵어졌고 기장 아래의 앞다리는 이륜식으로 항공모함의 발진 장치에 사용하는 론치바도 달려 있었다. 또한 기체 하부 후방에는 함재기가 착함할 때 쓰는 어레스팅 후크가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체에는 KF-21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매립식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주 날개 밑에는 지지대가 3개 있으며 거기에는 연료를 탑재한 증조와 함께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한국군에는 배치되지 않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같은 무기도 탑재되어 있다. 이는 함재기로서 세부가 개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기로도 현재 개발 중인 KF-21의 육상형과 비교해 업그레이드된 인상이다. 카이 직원은 KF-21N의 개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는 컨셉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KF-21 함재형에 대해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있으며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상형과 비교하면 아비오닉스 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 날개가 약 20% 커지고 착륙 다리 등을 함재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량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퍼포먼스는 같아도 최고 속도가 육상기에서 마하 1.8을 낼 수 있는 반면 KF-21N은 마하 1.6 정도 나옵니다. 일부러 컨셉 디자인이라고 밝힌 것은 이 KF-21N이 그대로 실제 기기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것도 구체적인 개발 일정에 따라 탑재 무기의 대응이 정해져 있는 육상형에 비해 함재형은 컨셉이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F-21N에 미지수 부분이 많은 것은 그 대전제가 되는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계획 자체의 불확실한 요소 때문이다. 원래는 독도함의 후계함을 건조하기 위한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운용 가능한 경항모로 확대되고 현재의 CVX, 즉 장내 항모 건조라는 계획명이 되면서 발진 장치 없이도 고정익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 스키점프 장비의 중형 항모 컨셉 모형까지 공개되었다. 한편 2022년 5월 정권이 교체되고 윤 정권이 출범하자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원래의 건조계획 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카이의 스텝도 이 모델의 도입처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모에 대해선 아직 많은 것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즉 한국의 항모 도입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KF-21N의 개발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KF-21N 모형을 전시한 것은 KF-21 함재기형 개발 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항공모함 건조에 대해 카이가 기술적 어필을 했다는 것이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KF-21 파생형 개발의 앞날은 기체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항공모함 계획까지 포함하여 그들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군대만큼 최신 무기를 요구하면서도 보수적이고 모순적인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비 확장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기관총에서조차 등장 초기에는 비판받고 부정당합니다. 무인기나 극초음 미사일이 실용화되고 있는 요즘 항공모함 타격 군비는 과거의 유물이 되지 않았나요? 실전에서만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또한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 무기, 특히 육상 무기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특히 K9은 베스트셀러다. K2는 레오파드2로 바뀌면서 EU 표준 MBT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 외의 육상 무기도 그럭저럭 팔렸고 그래서 개선점도 발견돼 기술 축적을 할 수 있었다. KF-21이 팔릴지는 가격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게 F-35와 큰 차이가 없다면 팔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저렴하다면 지금 그리펜이 앉아있는 자리를 뺏으며 상당히 팔릴 거라 생각한다. 무기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국은 국제적인 마케팅에 능숙하다. 이 점에 한해서는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날 일본 F1의 현대판이라고 할까? 조금은 레이더 반사의 삭감을 생각한 모델이라고 할까? 일본의 스텔스 실증기 ATDX와도 좀 비슷한 점이 있네. 날개단 접기 기능 등을 넣은 것은 중국에 대한 판매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새 경항모로는 아마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도 2000년대 들어 T-50 연습기로 미국 업체의 협조를 얻어 초음속기를 만드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나 관료 조직처럼 문과계 출신이 으스대며 효율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는 제조사의 기술을 살리지 못해 만들어도 수출이 안 된다. 문과계 출신 관료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기술자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 없다. 기술자들이 불쌍해. 현장의 항공기술자는 함재기형 전투기 설계를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제정치의 관점과 상관없이 순수한 하늘을 향한 동경, 배에서 날아오르는 비행기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향해 자신들은 함재기를 설계할 능력이 있다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자국 정부를 향해서가 아니라 경합이 이루어지는 전시회의 장에서 어필한다는 것이 항공기술자의 태도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의 항공기술자는 국내에서도 선별된 매우 고도의 항공공학을 이해한 기술자라고 추측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제1의 함재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항모가 없는데 함재기 모형을 전시하는가? 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도 함재기 설계에 의욕을 불태우는 기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박이다. 공군기와 해군기를 공통의 기체로 만드는 것은 힘든 작업인데 말이야. 처음부터 공군기와 해군기를 구분할 수 있는 설계일까? 아니면 해군기를 공군기로 운영할 것인가? 좋네요. 꿈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런 구상으로 시작해 실제로 개발하고 제조,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역시 바로 옆이 북한이고 휴전 중이니까 남다른 위기감이나 노력이 있는 것은 확실해. 돌쇠 한마디.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기존 강국들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화들짝 놀라고 있는 모습이군요. 지지부진한 자신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